앞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요거 설명드렸죠. 거래의 몇 요소요? 10요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가장 회계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마지막 시간에 분계 연습을 할 거예요. 무슨 연습을 할 거라고요? 분계 연습. 이게 전산회계 1급에서는 대략 한 50점 정도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에서는 45점이 분계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회사 가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요거예요. 분계. 그래서 분계가 안 되면 자격증도 못 따거니와 회사 가서도 적응하시기에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계 연습을 오늘부터 해서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분계 포함해서 어쨌든 문제는 한 1000문제 이상 풀고 시험장에 가실 거예요. 근데 1000개가 많은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가긴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은 하나 할 수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문제 푸는 양으로는 탑 5 안에 들어갈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준다 그러면 이제 장담하는데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 자격증 시험은 질보다 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양으로 승부해야 되는 게 있고 질로 승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은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시험은 문제은행이에요. 냈던 거 또 내요. 토시를 살짝 바꿔서. 그래서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적응할 확률이 어때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간혹가다 수업 듣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똑같은 시간이라고 쳤을 때 기출문제도 한 5개에서 10개 정도는 더 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확률은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페이지 1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현금 100만원, 상품 50만원, 비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뭐 하셨대요? 개시했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상품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요 용어 많이 쓸 거예요. 제품. 상품, 제품 다 들어본 적 있죠? 두 가지의 차이점. 이런 건 대답하지 마세요. 글씨가 달라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 말고 뜻이 달라요. 두 가지의 차이점. 아니에요. 큰 거 작은 거 아니에요. 상품, 제품. 차이가 뭐냐면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 제품은요? 만들어서 파는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걸 사다가 팔 때는 그걸 뭐라 그래요?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제조회사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제조회사에서 물건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곳 중에 제조회사들이 많잖아요. 인천은 공단들이 꽤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공장 가셔갖고 봤더니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조회사에서도 다른 회사 거 물건을 사다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회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제조해서 물건을 만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과거보다는 공장도 힘들어서 간혹가다 뉴스에 적이 나오시더라고요. 남동공단. 근데 뭘로 나오냐면 폐업 얘기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남동공단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아주 좋지는 않잖아요. 경기 한참 좋았었던 게 저기 괜찮았었죠. 배달. 근데 지금은 배달도 죽었어요. 왜냐면 이제 돈 버시려고 계속 뭔가를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이 7,000원이면 뭐 배달비가 5,000원? 서울에서 그런 경우가 실제 있다라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있는 일이니까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 배달 안 하고 포장할래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어떤 상황이 오고 있냐면 포장하면 또 무슨 비 내래요? 포장비 내래요. 포장비 내라고 하는 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가격에 그대로 팠다가 남는 게 적으니까. 예, 이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해는 되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맞죠? 포장비까지 내면서 포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거의 배달 안 시키고 제가 가서 포장을 했는데 포장할 때에도 조금 짜증은 아니고 돈적으로 봤을 때는 배달시키면 할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직접 가면 할인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파는 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제가 가는 치킨집은 저기 뭐냐 음료수 큰 걸로 바꿔주고 소스 2개 더 줘요. 네. 제가 다니긴 했었는데 저도 배달시키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 저는 웬만하면 제가 가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와이프하고 꼬맹이가 하도 부려먹어서 도망가느라 나가는데 딱 한 번 배달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원래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차 키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왠지 범인은 우리 딸 같아. 조용히 가갖고 저기 아빠 차 키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숨겨놨다고. 그래서 땀 삐질삐질 흘리다가 배달로 한 적이 있긴 있는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때 배달료 2,000원인가 줬는데 최근에 시키려고 봤더니 한 4,000원인가 뜨긴 하더라고요. 똑같은 집인데. 이게 참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비품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비품. 비품은 뭐냐면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이제 집기류나 비품류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책상, 의자, 뭐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비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1년 이상. 그리고 용어 설명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 용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계속 설명은 드릴 겁니다. 현금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어차피 내일이나 월요일 날 현금 설명 드리긴 할 건데 현금 그러면 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이거 못 외웠죠. 맞죠? 아직 못 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 분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거 외워서 여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 방식인데 예전엔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 그래서 회사로 들어오면 차변이고요. 회사에서 나가면 대변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대로 풀면 답이 맞아요. 왜 만든지 몰라도. 전 예전에 이걸로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2가지로 설명 다 드릴 거예요. 밑에 걸로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위에 걸로도 설명드리고.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걸로 할 줄 아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걸로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은 5개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종류는 몇백 개거든요. 근데 그 몇백 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시간상. 저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어서 아마 요걸로도 설명드리고 요 위에 걸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출자하여 영업을 뭐 했대요? 개시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장님이 현금 100만 원 갖고 왔고 상품 얼마 갖고 온 거예요? 50만 원. 그 다음에 비품 얼마 갖고 온 거예요? 20만 원. 이걸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장님 입장이 아니고 회사 입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회사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왜냐면 사장님이 100만 원을 회사에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원래는 들어와서 차변이 아니고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100만 원이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겠죠. 사장님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100만 원만큼 뭐예요? 늘어나요. 그래서 어느 변이요? 차변.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현금은 자산이야. 자산이 늘어났네. 그러면 어느 변에 써야 돼요? 차변에.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샀어. 그 현금을 줬어. 그러면 현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야. 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때는 어느 변이요? 대변. 이게 저희 최종 목표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꼭 알고 계십시오. 한 2주 정도는 눈뜬 장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고 뭔가 대답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한 빠르신 분은 한 1, 2주 정도 걸리고 좀 오래 걸리시는 분은 한 한 달 가까이 걸리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이해력의 차이기 때문에 내가 늦게 이해했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늦게 이해하더라도 기다려 주지만 회사에서는 늦게 이해하면은 안 기다려 주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회에 뛰어들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주는 게 없어요. 맞잖아요. 한국 사람들 인내력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빨리 적응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한번 겪어보고 가면 적응할 수 있는 속도가 어떤 거죠?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미리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회사 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속도가 늘어나는 거지. 무조건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일 잘하고 무조건 자격증 없다 그래서 일 못하고 이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자격증 따시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지, 과거에는 자격증 없어도 취업 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명 스펙이라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스펙이 필요해서 무조건 따라고 설명드리는 거지, 없다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 하나 있잖아요. 백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일명 낙하산 타고 들어가면 돼요. 예. 참고로 저 취업할 때는요, 낙하산 타고 들어가면 뭐라 그랬냐면 저런 능력 없는 놈, 남한테 도움을 받아서 취업을 해 그랬었는데, 요즘엔 낙하산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부러워해요. 왜요? 요즘엔 낙하산도 백도 뭘로 봐요? 능력으로 봐요.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과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나쁘게 보긴 하지만 과거보단 그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그런 것도 다 능력으로 보는 시대니까.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아는 형이 사업해요. 아들이 거기에서 지금 대리로 있어요. 주변 사람 부러워할 거예요. 왜요? 언젠간 제가 물려받을 거니까. 맞잖아요.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잘 안 풀려갖고 유학 갔다 와갖고 지금 그 형 밑에서 일하는데, 저도 부럽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결혼하는데 형이 집 다 해줘. 형은 건물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놀러 갔었는데 집에 어마무시하게 큰 TV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 당시 한 15년 된 얘기인데 TV에 카메라 달려 있더라고요. 저만 처음 본 게 아니고 다 촌놈들만 가갖고 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촌놈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건물도 그 형 거였고. 그 다음에 상품 50만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상품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우리 회사 게 됐으니까. 그러면 상품 얼마요? 50만원.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상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많아졌으니까 자산의 뭐요? 증가. 그리고 원래 이건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적어 드릴 거고, 초반에는 쓰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써도 돼요. 현금 그러면 머릿속에서 자산이야. 그러면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반엔 좀 힘들어야 좋은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전반에서 다 아는 얘기인데,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죠.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맞죠?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태어나서 갈 때까지 고생 안 하는 게 원래 제일 좋은 거예요.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보다는 고생을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고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중후반에 잘 나가다가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초반에 고생을 해봤으니까. 근데 순탄하게 가다가, 제 주변에도 있는데 순탄하게 가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못 올라가요. 왜냐면 내려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젊어서 고생 뭐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건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초반에는 조금
힘들게 올라가는 게 중후반 때에는 그게 동력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순탄하게 갔었던 사람은 떨어지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못 올라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비품 얼마 갖고 왔어요? 20만원. 그래서 비품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거를 분계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죠. 우리 사장님이 처음 가지고 오시는 돈을 뭐라 그러냐면요, 자본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할 건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거냐면, 왼쪽을 뭐라 그랬죠? 차변이라 그랬죠. 오른쪽을 뭐라 그랬어요? 대변이라 그랬죠. 차변과 대변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00만원에 50만원에 얼마죠? 20만원이죠.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예요? 170만원. 그래서 여기는 자본이 뭐 됐어요? 늘어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분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초반엔 잘 안 돼요. 이거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풀어야 감 잡을 거예요. 그리고 한 4, 500개는 풀어야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위치에 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다 알아야 돼. 불가능합니다. 네. 오늘 배운 건 둘째치고 암기만 잘하셔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외적인 거는 하지 마세요. 초반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초반부터 열심히 달리세요. 그런 분 치고 끝날 때까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없냐면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딴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분계 이건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초반엔 이거보다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외웠다 그래서 계속 기억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외워놨다 그래서 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어느 순간 되면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암기는 계속 해야 되는데, 초반에 잘 해놓으면 중후반에 할 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암기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요. 그건 제가 장담하니까 초반엔 암기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보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요? 네, 101만 원이에요. 이거 가끔씩 읽으라 그러면 이렇게 읽는 분 있어요. 100만 원. 네, 100만 원은 안 쓰는 단어입니다. 네, 101만 원이라고 표현해요. 예전에 100만 원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TV에서. 제가 무한도전 빠인데, 일명 무빠인데, 거기에서 하하씨가 고기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100만 원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 읽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럼 요건 얼마예요? 네, 100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나중 되시면 뭐를 아셔야 되냐면, 요거 콤마 찍으면 그 앞에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2개 찍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3개 찍으면 10억이에요. 저도 솔직히 10억까지밖에 빨리 못 읽어요. 나머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저희 공부할 때 많이 나오면 10억 단위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거의 억 단위에서 끝나긴 하는데, 또 숫자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네, 이거 10만 원이에요. 근데 쉼표로만 보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예전에 과거에 은행 직원들이 이런 거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바쁘다 보니까 잘못 찍은 거 안 보고 얘만 보는 거예요. 쉼표만. 그러면 이거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막 계좌 이체하는데 잘못 보내고,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이거 옆에 이거 쓰죠. 이게 왜 생겼냐면 과거에 이걸 100만 원으로 본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아니잖아요. 얼마예요? 10만 원. 그래서 우리는 숫자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실제 이거 여직원이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거래처에다가 100만 원 달라 그래야 되는데 10만 원 달라 그런 적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갖고 그 거래처 회사에서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직원이 10만 원 보내라 그랬다. 예, 본인 장부에도 100만 원이라고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여직원이 10만 원 보내라 그래서 10만 원 보냈다. 이제 우리는 너네한테 줄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갖고 막 여직원 울고 장난 아니게 마무리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거 솔직히 얘기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 얘기 한마디 때문에 결과값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돈이든 뭐든 한 박자 조금 더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실무에서는.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매출액, 돈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마이너스 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또 그거 어떻게 마무리됐냐면 영업부 부장님이 가서 90만 원 받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회사랑은 거래 안 하기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회사 다니다 보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운영이 되고 돌아는 가는 거긴 하지만 간혹가다 이상한 사람한테 걸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 생활이든 사회생활 할 때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줄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숫자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당좌예금 2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요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당좌예금은 무슨 예금이냐면 수표 발행하기 위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당좌예금 그러면 뭐 발행하는 거라고요? 수표. 네. 그래서 다들 수표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TV 보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백지 수표 받아본 적 있다고.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요 당좌예금에 가능하시면 백지 수표를 줘요, 은행에서 회사한테. 그럼 거기에다가 금액만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0억 쓰면 그거는 얼마짜리 수표가 되는 거예요? 10억. 네. 그래서 백지 수표가 뭐예요? 금액이 안 써져 있는 수표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당좌예금이 있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에 당좌예금이 있어 그러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잘릴 때까지 다니십시오. 왜냐면 이거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요즘에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냐면은요, 날짜 안 밀리고 월급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조금씩. 네. 왜냐면 일했는데 돈 못 받는 경우들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발표가 안 됐는데 과거에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 포함해서 국가가 파악한 것만 거의 1조 정도 돼요. 근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지 줄진 않았을걸요? 1조라는 돈이면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1조면은요, 은행에다가 넣어 놓으면 만약에 연이자율이 2%야. 그러면 이자만 200억이에요.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전국적으로 뭐 되어 있냐면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월급 잘 주는 회사가 지금은 일단 원래 근데 그게 기본이긴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본을 지키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당좌예금 있으면은 우리 회사에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수표 돈처럼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금 30만 원을 한양은행에 뭐 했죠? 예금했죠. 네, 근데 무슨 예금에다 넣었어요? 당좌예금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돈을 들고 가서 은행 직원한테 돈을 뭐 하죠? 주죠.
맞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은행 직원한테 뭐 했으니까? 줬으니까. 그러면 나가면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줬다? 30만 원. 근데 줘서 30만 원이 아니에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러면 은행에 주면 현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예금하면 현금은 줄어들지만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통장에다가 돈 넣었어요? 당좌 예금에다 넣은 거예요. 얼마 넣은 거예요? 30만 원. 그러면 통장은 다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패턴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은 자산이래. 봤더니 당좌예금이 많아졌네. 그러면 어느 변에 쓰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근데 당좌예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좌예금이 줄어들면 어느 변에 써야 돼요? 대변에다. 왜냐면 당좌예금은 자산이고 자산이 줄어들면 어느 변에 쓰자? 대변에 쓰자.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조그만 종이에다가 차변 대변 아까 저희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있잖아요. 그걸 적어놓고 책상 위에다 그냥 붙여놔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뭐예요? 쳐다보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기억이 잘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짜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원래는 이거 안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증가라고 꼭 쓸 필요 없고요. 예, 그냥 화살 표시 위로 해도 돼요. 누구만 알아들으면 돼요. 본인만 알아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풀네임으로 쓰는데 나중에는 줄여도 돼요, 글씨. 그 대신 줄인 거 본인은 알아먹어야 됩니다. 본인이 줄여놓고선 이거 뭐지?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초반에는 풀네임으로 꼭 쓰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외상. 그래서 외상이 뭔지는 아시죠? 외상이 뭐죠? 돈 안 준 거죠. 나중에 주기로 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외상이라고 하는데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 있고 참고로 얘는 자산이고 얘는 부채예요.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요렇게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걸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판매 기준이에요.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있으면 위에 거, 판매하고 관련이 없으면 밑에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초반에는 설명을 좀 더 길게 하고 후반에는 설명이 좀 짧아질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더라도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뒤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은 뭐와 관련이 있을 때요?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래서 뭐냐면 아까 제가 만들어서 팔면은 제품이라 그랬고 사다 팔면 뭐라 그랬죠? 상품이라 그랬죠. 그런 판매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이 판매라는 건 회사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컴퓨터 파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판매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컴퓨터. 그 다음에 자동차 파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에어컨 파는 회사도 있을 거고 책상 파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래서 판매하는 목적은 판매하는 물건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잖아요. 이거 팔아서 뭐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래서 회사들마다 판매하는 물건은 다르겠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거 팔아서 뭐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상품을 뭐 하셨대요? 매입했대요. 그러면 매입하면은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러면 사면은 그 물건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네. 참고로 상품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많아지면 어느 변에 써야 돼요? 차변에 써야 돼요.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상품 얼마치 사셨어요? 50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돈 받았다고요? 외상으로 하셨다고요? 외상. 그러면 우리 상품이라는 건 판매하고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외상으로 팔았나요? 외상으로 샀나요? 샀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맞아요? 외상 매입금이 맞아요? 네, 외상 매입금이 맞겠죠. 왜냐하면 매입의 뜻이 뭐 했다? 샀다. 근데 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안 줬으니까 뭐의 증가요? 부채의 증가. 이거 아마 다음 주까지가 제일 고민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적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다음에 4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영업용.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영업용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업용이면은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그래서 영업용이라고 나오면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없다. 그래서 영업용은 우리 회사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판매용이라고 나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뭐 할 거다? 팔 거다. 그래서 영업용이라고 나오면 팔 게 아니고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책상하고 뭐를 산 거예요? 의자를 샀다. 그리고 우리 책상하고 의자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아까 1년 이상 쓰는 걸 뭐라 그랬어요? 네, 비품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비품.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회계도 그렇고 다른 공부도 그렇고 내가 기억을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품을 얼마치 사셨죠? 무려 10,000원. 책상하고 의자 10,000원이면 싸네요. 그래서 책상이 아니라 비품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책상하고 의자 사면 책상하고 의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산의 뭐예요? 증가. 그러면 자산 증가는 어느 변? 차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웬만하면 검사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검사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비품 10,000원은 맞았어. 차변은 맞았어. 근데 뭐라고 쓰냐면 여기에다가 부채 증가래. 이렇게 쓰면은 답은 맞았지만 과정은 틀린 겁니다. 근데 시험은 솔직히 뭐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을 확률이 어때요? 높습니다. 근데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공부 안 했는데도 붙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 가서 그 운이 회사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오면 회사에서 직장 상사분이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붙으셨는데 저희는 지금 수업 시간이 220시간이에요. 네. 근데 야간반은 대부분 요 시간이거든요. 60시간.
야간반으로 해서 붙었어. 야간반도 붙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야간반에는 알맹이만 얘기하거든요. 시험에 나올 확률 높은 것만. 딴 얘기를 못해요. 수업 시간이 짧으니까. 야간반으로 붙었어. 근데 짧게 공부해서 붙었을 때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격증을 내 실력으로 100% 붙은 게 아니에요. 짧게 배워서 붙으면 대부분 운이 좋아서 붙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걸 채울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회사 가시면 나 자격증이 있으니까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잘못 생각했다간 직장 상사한테 안 좋은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틀려갖고 직장 상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너 자격증 주웠지? 진짜로. 진짜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칭찬 들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안 좋은 얘기 안 듣고 살면 회사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표 발행. 아까 우리 2번에서 수표 발행하기 위해서 드는 예금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예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 기억나셔야 돼요? 당좌예금.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샀으니까 통장에서 10,000원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왜냐면 돈 줘야 되니까. 돈 주면 통장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통장은 무조건 다 자산이에요. 적금이든 뭐든. 그러면 자산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리고 자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 글자 더 그으세요. 자자에다가 한 글자 더 그으면 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헷갈리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00% 맞진 않은데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틀은 맞거든요. 그래서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 통장에 있는 돈 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영업용. 무슨 용이요? 영업용. 그러면 우리 영업용이면 파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건물을 사셨대요. 뭐를 사셨대요? 건물 얼마치 사셨죠? 네, 400만 원어치. 그래서 차변에 건물 얼마치 샀다고요? 4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몇 개월 후에 주기로 했죠? 1개월. 그러면 내일 주나 1개월 후에 주나 내년에 주나 안 준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어.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어. 그러면 지금 건물은 무슨 용이라 그랬죠? 영업용이라 그랬죠. 그러면은요. 그러면 여기 위에 걸로 봐야 될까요? 밑에 걸로 봐야 될까요? 네, 밑에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건물은 팔 거다, 쓸 거다, 쓸 거다. 그러면 판매와 관련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대변이에요. 그 다음에 미수금 써야 될까요? 미지급금 써야 될까요? 네, 미지급금 쓰셔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왜냐면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얼마 안 줬죠? 400만 원 안 줬어요. 얼마 안 줬어요? 400. 뭐의 증가? 부채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있으시죠? 몇 번 있어요? 6번. 네, 그냥 연습 삼아 시간 드리는 거예요. 1분 드릴 테니까 6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시간 드리는 거는 틀려도 상관없고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은 해본다라는 거에 좀 더 투자를 하십시오. 앞에 보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받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들어오는 거겠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오셨어요? 3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왜 받았나 봤더니 기존에 외상으로 뭐 한 게 있었죠? 판 게 있었죠. 예, 외상으로 판 거를 뭐라 그래요? 외상 무슨 금? 매출금. 얼마치 파셨어요? 30만 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래서 받아야 될 돈이 돈 받으면 늘어나세요? 줄어드세요? 줄어들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외상 매출금은 받을 돈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얼마 받았대요? 30만 원. 그러면 30만 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돈은 30만 원만큼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맞고 틀리고는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았으면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틀렸으면은 왜 틀렸는지.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았으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고, 틀렸으면은 그거 맞출 수 있게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까지 누가 더 잘 고쳤냐 그 싸움이지, 내가 지금 잘하냐 못하냐는 솔직히 중요치 않아요. 공부하실 때에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몰라서 공부하잖아요. 나 다 알아.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알바비 드릴 테니까 이 앞에서 수업 좀 해주세요. 좀 쉬게. 모르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는데 잘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근데 저희가 지금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요거 제가 프린트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까지 받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산에게 전산 세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뭐 대부분 타자 잘 치긴 하시겠지만, 타자가 자기가 조금 늦어 그러면은 연습을 꾸준히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안 받아요. 왜냐면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라. 얼마나 연습하면은 돼요? 타자 연습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하루 쳐서 300타가 될 수도 있고 1년 쳐서 200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답은 없어요. 근데 확실히 타자 같은 경우에 꾸준히 하면 늘어요, 줄어요? 늘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멈췄어요. 몇 타에서 멈췄냐면 장문 350에서 400에서 더 이상 안 나와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이제. 마음은 이미 저기 가 있는데 타자는 반 정도 치고 있어. 참고로 제가 다천성 게임이라고 아세요? 짝 맞추는 거? 그거 제가 한때 20대 중반 때 다천성 게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아시죠? 다음 다천성 게임 25등까지 했었어요. 몇만 명 중에서. 그때는 마우스가 꽤 빨랐거든요. 얼마 전에 해봤는데 눈은 20개 찍었는데 손은 5개 찍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근데 연습하면은 조금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느리신 분들은
타자 연습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아서 수업은 조절할 거니까 뭐 느리니까 못하겠지 이런 것도 없고 빠르니까 잘하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제가 수업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책 놓고 다니실 분들은 놓고 다니시고 가지고 다니실 분들은 가지고 다니세요. 예, 지장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마무리